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월요일 JTB 아침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북일보입니다. 전북자치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오는 2026년 새만금 신항 개항에 맞춰 크루즈선 유치를 위해 인프라를 확충하고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새만금은 크루즈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크루즈 선사 유치와 차별화된 관광 상품 마련 등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전라일보입니다. 수정마을에서 샛들마을 조성 사업이 추진됩니다. 전주시는 오는 2027년까지 42억 원을 들여 노후주택과 골목길을 정비하고 주민 복합 공동이용시설과 쉼터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새전북신문입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됐지만 도내 주요 하천의 홍수 대비는 허술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이 하천 범람에 따른 지하 공간 침수 대비 실태를 감사한 결과 전주천과 삼천, 만경강 등 도내 주요 하천의 홍수 설계가 50년에서 100년 빈도에 그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급속한 지구온난화로 한반도가 아열대 기후로 바뀌면서 해마다 축구장 1,200여 개 면적의 과수원이 사라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새로운 종자 개발 등 정부 차원의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영남 정치권은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 협치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은 정작 내부 경쟁과 대립으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 협치는 그만두고 민주당 의원들끼리의 협력부터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부산 남구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21대 때 행정 절차를 마치고도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던 만큼 부산 이전을 위해 빠르게 나섰습니다.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신속히 제출을 해서 테이블에 올려놔야 심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서둘러서 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야당인 부산 북구갑 민주당 전재수 의원도 산업은행 이전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제2혁신도시 조성을 위해 여야 협치가 속도를 내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전북은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에 혁신도시를 유치하기 위해 제각각 법안을 발의하고 도지사까지 뜻이 달라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정해지지 않는 한 기관이 어디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기가 힘든 상황이 확장시키려면 또 확장에 관한 얘기가 나와야 되고요. 통합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와 경북은 물론 한동안 주춤하던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통합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서 바짝 불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완주, 전주 통합은 찬반 논쟁이 다시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새만금은 관할권 분쟁에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협치와 협력이라는 관점에서 그동안 오래된 돈의 수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치하고 단합된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공약과 법안에 있어서도 상호 협조하고 지역 발전과 경제력 측면에서 사실상 17개 시도 중 최하위로 추락한 전북. 지방에서 가장 형편이 나은 영남권도 협치와 단합으로 지역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전북은 또다시 갈등과 대립으로 낙후와 소외를 자초하진 않을까 우려됩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새만금을 제주도처럼 무비자 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북자치도의회 강택창 의원은 제주도가 무비자 정책으로 관광과 무역을 활성화하고 있다며 새만금도 특례를 통해 무비자 지역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면세점 설치에 관한 특례도 병행해서 무비자 입국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 제품 소비를 유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제 용지 축사 매입이 턱없이 저조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자치도의회 황영석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최근 3년간 53개 축사 가운데 매입한 게 14개에 그쳐 26%에 불과하고 사육도수는 오히려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 예산으로 김제 용제 축사를 매입할 수 있는 시기가 올해 말이면 종료돼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순창군에는 장류 산업의 세계화를 표방하며 건립한 장류 체험관이 있는데요.
정작 외국인 방문객 수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외국인 방문객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김학준 기자입니다. 지난 2006년 문을 연 순창군 장류체험관입니다. 고추장 만들기 체험 등을 통해 전통 장류를 세계에 알려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이곳을 다녀간 외국인은 56명이었습니다. 최근 3년 동안에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대해 순창군은 외국인을 따로 분류하지 않은 통계를 문체부에 넘겼기 때문이라고 해명합니다. 실제로는 100명이 넘는 외국인이 다녀갔다며 홍보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었죠. 새로운 어떤 모던템을 찾기 위해서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좀 노력을 해가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장류체험은 이미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순창고추장의 역사성 등을 활용한 스토리텔링과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이 요구됩니다.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작업이 대단히 필요하죠. 접근하기 쉽게 그렇게 노력을 해야지 외국 사람들이 거기까지 찾아갈 시간들이 없거든요. 막연하게 세계화라는 슬로건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외국인 방문객의 구체적인 목표치를 정해서 이행 실적을 점검하는 체계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JTB 뉴스 김학준입니다. 완주에서 생산되는 곶감이 지리적 표시지에 등록돼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김제에서 밀 가공 공장이 가동을 시작해 밀 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걸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완주군의 대표 곶감인 두레시와 고종시가 산림청의 지리적 표시제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들 곶감은 자연 건조 방식을 유지해 생산지 특징이 명확하고 당도와 식감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완주 곶감 산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시작점으로 완주 곶감 연합회와 함께 완주 곶감 브랜드 가치를 계속 높여 나가겠습니다. 김제에서 우리밀 재분 시설이 준공돼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김제시는 우리밀 생산은 물론 한 해 13,000톤의 밀 가공 시설이 들어서 농가 수익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안군이 예비 부모와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영유아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진안군은 예측하지 못한 응급 상황 시 부모들이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원의 그린 황도 복숭아가 수확돼 올해 첫 홍콩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이 복숭아는 초도 물량인 1톤을 시작으로 오는 8월까지 4차례에 걸쳐 모두 60톤이 수출될 예정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익산시 보건소가 6.25 전사자의 가족 찾기를 돕기 위해서 유가족의 DNA 시료를 채취합니다. 참여 가능한 가족은 전사자의 친가 또는 외가 8촌까지입니다. 희망하는 가족은 전사자의 재적 등본 또는 유족증, 전사 통지서 등을 준비해 보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채취된 DNA 시료는 기존에 발굴되거나 앞으로 발굴될 유해의 DNA와 비교해 신원을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시립예술단과 갈등을 겪고 있는 군산시의회가 정부 차원의 표준 매뉴얼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전국 164개 지방자치단체가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운영 기준이 없어 방만한 운영에 따른 조직 내 갈등과 재정 부담 등으로 예술단이 폐지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표준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의회는 또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예술단에 대한 지원 대책도 건의했습니다. 군산시가 청년 친화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5년간 일자리와 주거, 복지 등 5개 분야에 4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는 구직을 포기한 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년 월세 지원, 신혼부부 임대 보증금 지원 등을 통해 주거 안정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대체 인건비와 추가 고용 장려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근무 환경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농협의 개혁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낸 농협법 일부 개정안은
지역 조합장의 경우 조합원 직접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는 한편 농협중앙회 회원조합장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또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지역조합의 내부 통제 기준을 의무화하고 준법 감시인을 1명 이상 두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윤준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농협 개혁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은 오늘 흐린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로 곳에 따라 돌풍과 천둥을 동반해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28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대체로 맑겠지만 목요일부터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다음 주 초까지 비가 내릴 걸로 예상됩니다.